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하고 전화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이기인 사무총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네, 아이고 좀 스튜디오에서 한번 뵈야 되는데 먼저 전화 연결로 인사를 네, 애정하는 드립니다. 프로그램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자 다음에 스튜디오 한번 모실게요. 뭐 전화로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전화로 여쭙겠습니다. 예. 자, 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어제 갑자기 일 보도실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좀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김현지 씨가 있는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국회 배석 거부하는 게 30년 관례를 깨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92년 노태우 정부 이후에 안 나오게 되면 처음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속실장 인사이동 보내면서 그렇게 이어져 왔었던 국회 관례라도 어기는 거 한번 피해보자라는 심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꼼수라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이 국회 증인 출석이라는 게 사실 부속실장이든 말단 주무관이든 간에 부르면 나와야 되는 자리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총무비서관 그 관례를 피하기 위해서 부속실장 보냈지만 더 큰 어떤 역풍을 맞을 거다. 결국 그리고 어저께 3명이 있었던 그 인사, 윤기찬 청장이라든지 김남준 대변인이라든지 김현지 씨 전부 다 이재명 시장에서부터 이너서클이 형성했었던 정말 최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네네. 이 3명 다 사실 문제가 있는데 국회 한번 피해보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쓰레기차 피하다가 분뇨차 피하는 꼴이라고. 네, 네네. 아마 더 많은 어떤 민심의 역풍 문매를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성남시장 시절에 우리 그 사무총장님이 그 시의원으로 활동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에 대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제 페이스북에서도 소개를 한 바 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 괴문자 사건이라고 아마 많이들 알려져 있을 텐데, 네네.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초선 시장으로 이제 입성을 했을 때 대장동 개발을 주도할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가 격하게 대치했던 국면이 있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야당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시장 정부에서는 그걸 통과시켜야 되는 어떤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워낙 그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었고 다양한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왔던 그 새누리당 시의원에 대해서 약간 몸터치가 있었다고 거기에 가담했었던 시민단체들이 이 땡땡 시의원이 성추행했다 라는 논란을 막 키웠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입증이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이 시민 대상 17,000명에게 33,000건의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네. 새누리당 이땡땡 시의원 성추행했다라는 취지로요. 네. 근데 당연히 사실이 아니니까 해당 시의원은 고소고발하고 또 압수수색까지 해봤는데, 알고 보니 시장실 바로 옆에 있는 성남 의제 21 실천협의회라는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김현지 씨의 컴퓨터로 33,000통의 문자가 나간 겁니다. 그것도 발신자 번호 표시 없이. 네네. 다시 말해서 대장동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김현지 씨가 새누리당을 음해하는 33,000통의 문자를 보낸 거죠. 이 일을 통해서 김현지 씨가 약식 기소 200만 원의 벌금을 받고 정식 재판 청구해가지고 150만 원 벌금을 받았고요. 네. 해당 시의원으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해가지고 300만 원 배상 판결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다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불법이라도 괜찮아 라고 했었던 어떤 최측근 중에 측근 김현지 씨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시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대체 그 돈을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17,000명의 명단은 도대체 누가 줬느냐, 시청에서 준 것 아니냐를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김현지 씨를 저희가 불렀어요. 네. 네. 증인으로 나와서 시의원들의 어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불렀는데, 6대 시의회에서 2번 부르고 7대 시의회에서 2번 불렀는데 4번 다 안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오지 말라 혹은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두둔했던 사람이 이번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대장동 패밀리라 불렸던 사람들이 그때도 활동했었던 거고, 그 중심에는 김현지 씨가 있었었다. 그게 네. 좀 명확히 기억이 나네요. 네. 그 당시에 그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도 보조금도 엄청 받아갔다고.
그렇죠. 이제 2011년부터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놓고 기존에 한 7천만 원 정도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지원됐었던 그 규모가 네. 2011년부터 1억 2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제21이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네.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닌지 시의회가 요구를 하면 전부 다 다른 지자체는 제출을 하거나 응하는데 네, 그렇죠. 성남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네. 증인도 거부하고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전 이 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아, 그러니까 한 번도 시의회든 뭐든 간에 한 번도 김현지 씨는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선출 권력 우위론을 제시하잖아요. 네. 근데 막후에서 실세라고 불리는 지목되는 김현지 씨는 시의회 4번 출석 안 나와. 네. 도의회에서도 이 민주당이 거대 의석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출석 요구도 없어. 이번에 국회에서도 방금 단독 보도 나왔는데 이제 부속실장이니까 전례 없으니까 안 나오겠다라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선출된 권력들이 불러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출된 권력 우위론을 제기한 대통령 막후에 선출 권력을 우습게 하는 보좌관이 이렇게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아니 우리 사무총장님이 쭉 보시면서 시의원도 네. 하셨고 도의원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김현지 씨가 일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좋으면 불법이라도 괜찮아.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워낙 뭐 기술적으로 말을 잘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운영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 야당 의원들로부터 받을 질문이 상당히 다양할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하필이면 화천대유가 시행했었던 아파트의 분양을 받은 것도 그렇고 우리 백광현 전 민주당 당원이 녹취록을 공개했던 것처럼 2021년 10월 26일 날 이재명 도지사가 사퇴하고 나서 김현지 씨가 배소연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정보 싹 밀어 내가 사전 가르쳐줄게 라고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김현지 씨였기 때문에 그렇죠. 괴문자 사건이든 도지사 때든 간에 막후에서 불법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괜찮으면 난 괜찮아 라고 책임지는 그러한 어떤 행동대장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 김현지 씨였습니다. 네. 자, 천하람 의원이 그 강적들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우리 사무총장님이 뭐 네. 말씀하시기로 이 김현지 씨 같은 경우는 말실수를 엄청 하는 스타일이다, 다혈질이다, 뭐 이런 스타일이다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스타일 한번 뭐 이런 스타일이라는데. 저도 전에 듣기로는 저도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닥뜨리지 못했지만 오며 가며 인사한 적도 있었었고요. 네. 저 먼발치에서 저 사람이 김현지 씨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에게 들어보면은 김현지 씨가 상당히 좀 과격하거나 이게 말을 기술적으로 잘하는 뭐 유려하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면 어떠한 방식이든 관철시키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제가 이 천하람 대표 우리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천하람 대표가 그 인용해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김현지 씨를 신임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시장에 대한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자 사건도 그렇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내지는 정부에서 다루는 기록물은 국가 기록물로서 보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경기도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도지사실에서 파생되는, 생산되는, 관리되는 문서들은 공공기록물법에 의거해서 3년, 5년, 10년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공공의 어떤 정보거든요. 네. 근데 김현지 씨는 그거를 삭제해라, 외장하드 바꿔주겠다, 10만 원씩 걷어라 이렇게 제시한 것이 녹취록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봐도 불법을 자행하는 보좌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자, 그리고 김범준 대변인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김범준 대변인도 그렇고. 김남준 대변인. 김남준 대변인도 그렇고. 그리고 네. 김현지 부속실장도 그렇고. 이 두 분이 보면 왜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라인을 보면요. 네. 이력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름방송이라는 지역방송에서 근무를 했었던 분인데 2005년에 입사해가지고 기자와 앵커를 활동했었던 사람이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재명 시장과 술친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술친구. 예.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직접 김남준 씨를 대변인으로 데리고 와서 지목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김남준 대변인이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게 본인의 아버지가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뭐 이렇게 복통을 호소하면서 뭐 의료 사고 아니냐라고 이재명 변호사한테 이재명 시장한테 상담을 했답니다. 그때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충성을 다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의 사건인데 판교 한풍구 사고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모 언론사에서 주최했었던 그 판교에서 있었던 어떤 큰 어떤 가수들 오는 행사였었는데 그때 이제 크게 환풍구가 무너지면서 누군가 사망하고 크게 다쳤던 사고였거든요. 그때 당시 대변인이 김남준 대변인이었는데 그때 막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 성남시에 책임이 있다 서로 떠들고 있는 과정에서 김남준 대변인이 좀 이렇게 메시지 관리를 잘했다라는 평가가 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국회 정부로 데려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기찬 청장 같은 경우에는 한 30-40년 동안 계속해서 늘공 공무원으로 활동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이재명 시장이 퇴임 후에 어디에 앉히느냐? 성남FC 대표이사에 앉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 구단과 관련된 경영상에 아무런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30년 동안 공무원했던 사람을 성남FC 대표이사에 앉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공무원 출신을 전문 구단의 경영이사로 앉히는 게 맞느냐라고 지목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의회에서 야 성남FC 이거 후원금 모집할 때 접대비 2억 정도 이상 썼으니까 이걸 옹호하고 주둔하기 위해서 늘공 자신의 측근 공무원을 쓰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결국 윤기천 청장, 김남준 대변인 전부 다 뭐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뭐 막후에서 사실 실세라고 저희가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렵지만 좀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한번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스튜디오 꼭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